시작합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가 증가 감소다. 첫 번째가 함수의 증가와 감소. 두 번째가 함수의 극대와 극소. 이렇게 두자. 자, 첫 번째 함수의 증가와 감소입니다.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 자, 요 내용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머릿속에 받고 가서 시작을 해야 된다. 왜? 얘들아, 이 단원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단원 자체가 다항함수의 미적분이란 말이야. 다항함수의 미적분이다 보니까는 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들이 거의 다 나와요. 하지만 정의는 미분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의는 반드시 뭐라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예. 함수로 표현을 한다. 함수로 한다. 함수로 한다. 정의는 반드시 뭘로 할 거라고? 함수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미분하고는, 정의는 미분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가 나온다면 조금 더 쉽게 알아보는 거지. 자, 그러면은 첫 번째가 증가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자, 이렇게 표현해보자. 뭐냐면은, 임의의 x1, x2에 대하여. 자, 이미 x1과 x2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모든 실수 x1, x2에 대하여다. 그치? 자, x1이 뭐보다 작다면 x2보다 작고, 그때의 f의 x1이 뭐보다 작다면, f의 뭐보다 작다면, x2보다 작다면, 이때 이 구간에서의 함수는 반드시 뭐 한다고 있다? 증가하고 있대. 왜? 작은 값 집어넣는데 입력값이 작은데 함수값도 작고 출력값이 작대. 오케이? 자, 그래야 된다면 다른 말로 바꾸면 이 구간에서 이 함수는 반드시 뭐를 하고 있다? 증가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뭐라 부르면 될까? 감소다. 그러면 똑같이 이미 x1, x2에 대하여 x1이 뭐보다 작다면 x2보다 작고, f의 x1이 이번에는 f의 x2보다 뭐 하다면 크다면, 이 녀석이 뭐 하다면 크다면 이 녀석은 이 구간 내에서 함수는 뭐 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라고 하면 되겠다. 뭐가 괜찮나요? 일단은 함수 증가와 감소입니다. 자, 이미 x1과 x2를 잡았을 때 입력값이 작으면 출력값도 반드시 작은 이런 구간이라면 다 뭐 하고 있다고? 함수는 뭐 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고, 입력값이 작은데 출력값은 커졌다면 그때 구간에서는 함수는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이거 괜찮나요? 자,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어떠한 함수? 미분이 가능한 함수다. 자, 그러면은 이제 fx랑 어떤 함수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이야기했다. 함수 fx를 해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해서 실수. 모든 실수에 대하여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럼 모든 실수에 미분이 가능하대. 미분 가능 함수가 등장했네. 자, 그러면은 물론 정의는 똑같다. x1이 x2보다 작고 fx1이 fx2보다 작은 구간이 있다면 그 구간에서는 증가를 한대. 다 똑같지만 계속 그걸 확인해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새로이 정의를 합니다. 정의란 게 아니라 새로이 알아보는 방법이다. 자, 얘들아, 함수가 이렇게 미분은 가능한 함수면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만큼 함수가 뭔가 한다라고 보면 될까?
증가한다라고 보면 되겠네. 맞지? 자, 다시 간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얘가 뭔 소를 한 거야? 감소를 한 거야. 다시 이 녀석은 뭔가를 한 거야? 증가를 한 거야. 자,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임의의 점을 잡고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본 거야.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다. 맞지? 자, 요 증가하는 자리를 다 잡아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어떤 수야? 양수야. 자, 이 점을 잡았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뭔 수야? 음수야. 음수인 부분은 감소라네? 감소한 구간에서의 어떤 임의의 점을 잡더라도 접선의 기울기는 다 무슨 수구나? 음수구나. 근데 증가하는 부분은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다 어떤 수구나? 양수구나. 이럴 때, 그러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그 점에서 뭐 하고 있는 형태야? 증가하고 있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뭐 하고 있는 형태야? 감소하고 있는 형태야. 그래서 증가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뭐라고 표현하면 f'A가 어떤 수라면 양수이면 x는 A에서 뭐 하고 있다라는 거야?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거 괜찮나요? 자, 이번에는 f' 감소라는 형태를 내가 알아볼 거다. 감소라는 형태는 f'A가 B라고 할까? B가 이번에 음수래.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그 자리에서는 음수였대. 그럼 함수는 뭔가 하고 있다고? 뭔 수 하고 있다고? B에서 뭐 하고 있구나? 감소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그러니까 함수가 뭐가 가능했다면? 미분이 가능했다면, 미분 가능했을 때, 어떤 함수에서? 도함수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정보를 하나 더 얻을 수가 있네. 어떤 정보? 함수가 증가를 하고 있느냐, 감소를 하고 있느냐. 이 정보를 내가 알아볼 수가 있네. 즉, 다른 말로 바꾸자. 그러면 함수가 증가한다는 말은 도함수 값은 어떤 수여야 되고, 양수여야 되고, 함수가 감소해야 한다는 말은 그때 구간에서의 도함수 값은 뭐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음수가 돼야 된단 말이겠네. 괜찮지?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도함수가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접선의 기울기라는 정보를 줬다. 맞지? 또 이번에 새로운 정보를 하나 더 줬네? 원래 있는 함수의 도함수는, 원래 있는 함수에 뭐를 준다고? 증가를 하냐? 감소를 하냐라는 정보를 준다. 증가, 감소의 정보는 도함수의 값이 아니라 도함수의 뭐에 따라서? 부호에 따라서 증가냐, 감소냐를 정보를 알려주네. 도함수 값이 양수라면 함수가 증가를 하고 있을 거고요. 도함수가 값이 음수였다면 감소를 하고 있었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겠네. 괜찮지? 그럼 우리가 이제 미분에서 도함수가 주는 두 번째 정보를 알았습니다. 도함수는 미분이 가능하다면 도함수는 증가, 감소, 함수의 증감의 정보를 준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됐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자, 그러면은 가자. 누구야? 함수의 극대와 극소입니다. 자, 극대와 극소다. 자, 아까 쌤 다 첫 번째 적어놨다.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 그 밑에다 뭐라 적어놨지? 뭐라 적었나? 정의는 항상 뭘로 한다 했지? 함수로 한다라고 표현을 했다. 맞니? 자, 그러면은 정의는 반드시 함수로 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갑시다. 첫 번째. 첫 번째 하기 전에 먼저 전제를 먼저 그었자. 자, x는 a 함수 fx가 누구를 포함하는 x가 포함. 첫 번째 구간을 잡을 건데 어떤 구간을 잡으면 어떤 열린 구간을 잡을 거야. 어떤 구간? 열린 구간. A를 포함하는 양쪽에 빵꾸 뚫리는 구간을 적당히 잡을 거야. 그 구간에서 어떤 열린 구간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첫 번째 전제 조건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첫 번째 함수 fx가 누구를 반드시 포함하는 어떤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잡을 거야. 오케이, 양쪽에 빵꾸 뚫겠단 말이다.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그 구간 내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제 이게 첫 번째 전제다. 자, 그러면은 1번입니다.
극대라고 부른다. 자, 극대는 무엇을 극대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은 f의 a가 반드시 fx보다 크거나 같을 때 x는 a에서 뭐라 부른다? 극대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말은 즉슨 다른 걸 보자. 빵구멍 뚫린 열린 구멍을 딱 잡았대. 그때 a일 때의 함수값이 제일 뭐하다고? 컸을 때 그때 a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극대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당연히 뭐라 부르고? 극소라고 하겠네요. 극소는 얼마? f의 a가 당연히 f의 x보다 제일 작거나 같을 때, 어떠한 값들보다도 제일 작을 때야. 쉽게 말하면 작거나 같을 때, 이때 x는 a에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극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 녀석에서 우리는 fa를, 이때의 fa를 뭐라 부르냐면 극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이때의 fa를 가면 뭐라 부르면 될까? 극소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정의다. 적당하게 양쪽에 빵구멍 뚫어갖고 열린 구멍을 잡았을 때 제일 큰 값이 존재한다면 이 녀석을 우리 뭐라 부른다고? 극대값. 극대 또는 그 점을 극대라고 부르고, x가 a일 때를 극대라 부르고, 그때 함수값을 극대값이라 부르고요. 제일 작은 값이 존재한다면 그 녀석을 우리는 x는 그때 a일 때를 극소, 그리고 그때 함수값을 우리 뭐라 부른다고? 극소값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적당히 한번 보자. 뭔 말입니까? 함수가 이런 애가 있어. 이런 함수가 있어. 괜찮지? 자, 그럼 이제 정의를 해보자.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야. 자, 그럼 적당히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적당히 이렇게 양쪽에 빵꾸 뚫고 잡아보자. 맞지? 자, 그럼 이렇게 양쪽에 구간을 잡아놨다. 그럼 제일 큰 녀석이 누구야? 함수값 제일 큰 녀석이 요 녀석이네. 그럼 이 녀석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고? 극대라 부르고, 이때 함수값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극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똑같이 요 정도 구간 잡아보자. 그럼 요 녀석이 함수값이 지금 제일 커. 그럼 뭐라 부르면 된다고? 극대라고 부르면 되겠네. 그럼 요 정도 잡아보자. 요 정도 잡아보면은 이 녀석의 함수값이 제일 뭐하다고? 작아. 그럼 이걸 뭐라 부르면 된다고? 극소라고 하면 되겠네. 선생님, 그러면 적당히 요래 잡으면, 얘들아, 요래 잡으면 어떤 상황이 생겨? 양쪽에 내가 뭐 뚫으라 했지? 빵꾸 뚫어서 제일 큰 애가 있냐? 없잖아. 그럼 이 구간 내에서 없기 때문에 그냥 없다라고 하면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괜찮지? 그러니까 적당히 잡았을 때 그 값들이 존재하게 된다면 우린 그런 점들 다 우린 뭐라 부른다? 그런 값들 다 뭐라 부른다고? 극대값이라 부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의 이런 점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a, fa를 우린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이런 점들을 극대점이라고 부른다. 극대점이라고 부르나? 극대점인가? 몰라, 중요한 건 아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a, fa를 뭐라 부르자고? 무슨 점? 극소, 어딘가 씨앗이 들어가는데? 근데 저럴 때마다 헷갈리는데, 이거? 어디에 씨앗 넣어야 돼? 저기다 넣어야 되나? 여기다 넣어야 되나? 어딘가 넣어야 돼. 고쌤한테 물어봐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 극대값 또는 극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다시 간다. 이거 두 개를 통칭해서 부르는 게 있다.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극대값, 극소값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 부르고? 극값이라 부르고, 통틀어서 이 점을 무슨 점이라 부르냐면 극점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뭐 통칭해서 왜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하면은 물론 극대, 극소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겠지만은, 얘들아, 우리가 배우는 함수 중에 다항함수 중에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있다. 맞지? 상수함수는 우리 저 극대의 정의에 위배되는 점이 있어 없어? 없잖아. 적당히 끊어보면 모든 점들이 다 최대가 된다. 맞지? 동시에 뭐도 된다고? 최소도 돼.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상수함수는 모든 점들이 극대이자 극소야. 그럼 뭐라 부를래? 애매하잖아. 그래서 보통 상수함수는 모든 점들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 극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뭔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극대 극소입니다. 자, 쌤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다. 정의는 반드시 뭘로 한다고? 함수로 한다고 했다. 그래서 함수 fx가 x를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공간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가 제일 짱이면은 극대, 그리고 a가 제일 조밥이면 뭐라고? 극소.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극점, 그리고 극값이라고 부른다. 괜찮지? 그 상수함수는 모든 점들이 다 뭐라고? 극점입니다. 요까지 괜찮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쌤이 이야기했잖아. 다항함수에 미분을 하다 보니까 다항함수의 실수인지 다 뭐가 가능해버린 함수가 나왔다고? 어떤 함수가 나왔다고? 미분이?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극대 극소를 미분과 접목시켜서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럼 보자. 2번이가 그럼 3번이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미분 가능함수 fx에 대해 미분 가능함수 쉽게 말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미분 가능함수 fx다. f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 미분 가능한 함수야.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얘들아, 극대랑 극소라는 말은 적당한 구간을 끊어서 제일 큰 녀석이야. 그럼 미분이 가능한 함수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한번. 그러면 제일 짱이 되려고 하면 점점 뭔가 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뭔수하는 감소하는 요 자리가 제일 짱이 되겠지. 맞지? 다시 또 점점 뭔수하다가 감소하다가 어떤 점을 기준으로 다시 증가하는 이 점이 그러면 제일 조밥이 되겠지. 맞지? 자, 그 말은 즉슨 나오는 거야. 증가하다 감소한다. 증가 감소 정보 어디에 있다 했지? 무슨 함수? 도함수에 있다 했다. 맞지? 자, 도함수가 증가를 해야 된대. 그럼 도함수의 부호는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양수여야 돼. 근데 증가하다가 다시 뭔 수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면 감소로 바뀔 때는 도함수 값이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잠깐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대. 그럼 도함수 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땅 바뀌는 그 점이래. 그럼 도함수 값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사이값의 정리에 의하여. 맞죠?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자, 극대라는 것은 첫 번째 f'A가 뭐가 돼야 되고 A가 뭐가 돼야 되고 0이 되는데 그 말은 즉슨 다른 말로 보자. 도함수 값이 0이 된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되는 지점이래. 근데 그 녀석이 무조건 극대 또는 극소로 갈 수 없는 게 아까 이야기했잖아. 극대라는 것은 증가하다가 뭔소해야 된다고? 증가하다가 증가하면 안 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극대는 도함수 값이 0이 되면서 좌우 부호 변화가 생겨야 돼. 도함수의 좌우 부호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극대는 어떻게? 플러스에서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 마이너스로 부호 변화가 뭐 해야 된다고? 생겨야 된단 말이다. 자, 그럼 두 번째. 극소는 똑같이 F', 이건 B라 할까? B가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도함수 값이 0이래. 하지만 극소는 뭐 하다가 뭐 해야 되는 거지? 감소하다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도함수 값이 뭐? 부호 변화가 마이너스에서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 즉, 다른 말로 보면 극대 극소를 가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도함수 뭐가 돼야 되고 0이 되고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하다. 뭐라고? 0이 되는 좌우 뭐가 생겨야 된다고? 부호 변화가 생겨야 된다. 부호가 아니고 부호 뭐가 생겨야 된다? 변화가 생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래서 극대극소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도함수 값이 뭐가 되면서 0이 되면서 좌우 부호 변화가 생긴다면 그 점을 우리는 극대 또는 극소라고 부르면 되겠다. 괜찮나요? 진짜. 자, 그러면은 함수의 증가, 감소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그러면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여기까지 내용 끝.